실수인 근이 한개가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구한다라면은 요 교점 x좌표 만약에 구하면은 3번 곱해서 마이너스 49가 나와줘야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실수를 구하라고 한다라면 요 놈을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모든 실수는 거듭 제곱근 중 실수를 적어도 한계를 갖는다. 이거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죠? 만약에 짝함수가 될 때는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안 만나게 되니까 못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은 틀렸다. 1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요 문제를 한번 가볍게 볼 건데, 자, 이거를 뭐 맞출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객관식이니까 A, B 적당하게 대입해가지고 저거 로그 15가 되는 것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그거 그렇게 구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하셔야죠. 자, 여러분들 로그 15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쌤, 얘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5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로그 3은 있어요. 근데 로그 5가 없잖아요. 내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2랑 5랑 10은 늘 함께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로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로그 10을 2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로그 3, 그 다음에 어떻게 볼 수가 있겠니? 그 다음에 로그 3 더하기 로그 10 빼기 로그 2니까 로그 10이 1이거든요. 그래서 1 빼기 로그 2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얘가 B였죠, 형님들. 얘가 B고 얘가 A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1 답은 5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어떤 친구들 이렇게 보셔도 돼. 자,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봤어요. 로그 15를 그냥 미리 30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30 빼기 로그 2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얘가 그러면은 10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10 더하기 3이니까 1 더하기 로그 3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본인 취향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푸실 수도 있겠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어쨌든 2랑 5랑 10은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내가 강조 많이 했습니다. 이거 틀린 친구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여러 번 풀어줬습니다. 자, 넘겨.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것 같은데 11번. 자, 11번 틀린 친구들은 고등학교 수학 하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증가함수예요. 자, 증가함수가 이렇게 어떤 지수함수가 있을 때 얘에 대한 역함수는 로그함수가 되겠죠. 얘도 증가함수예요. 이렇게. 맞아? 근데 그 교점에 x좌표가 1과 2래요. 요런 말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증가함수가 될 때는 원래 함수와 인버스가 y는 x 위에서 만난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은 반드시 얘가 요렇게 1,1과 2,2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y는 x거든. 요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지수가 m과 n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여기 1,1과 2,2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립하면 게임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연립이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야. 개념이 안 잡혀있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게 x고 이게 y니까 y 자리에 1 넣고 x 자리에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시작. 1 이코르 2에 1 빼기 m 플러스 n. 자, 첫 번째 식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식. 자, 2를 y에다도 2를 넣고 x에다도 2를 넣어보세요. 시작. 2 이코르 2에 2 빼기 m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연립 못한 친구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거 개 쉬운데. 자, 요걸 여러분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얘랑 굉장히 비슷해요. 딱 2배만큼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요 2 곱하기 2의 1승이 숨어있는 거니까 2의 1 빼기 m으로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면 여러분들이 2의 1 빼기 m을 잠깐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2t라고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 두 개니까 풀 수가 있겠죠. 요거 못한 친구들은 고등상에 있는 곱셈 법칙 같은 게 약해가지고 못 푼 게 되는 겁니다. 전개가 보였어야지.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첫 번째 t 플러스 n은 1이다. 2t 플러스 n은 2다 라는 게 바로 보이죠? 나라면은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자, 아래에서 위를 빼시게 되면 n이 사라지고 t 이코르 1 나오고요.
t가 1이란 얘기는 n에다가 0 넣으면 되겠네요. n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t를 다시 치환을 풀어줄게요. 2에 1 빼기 m이란 친구를 내가 t라 잡았는데 얘가 1이 되길 희망해요. 그 말은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끝났네요. m도 1입니다. 다 구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역함수 구하시면 게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하에 대한 개념 바로 요거.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1, 2, 2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식이 2개가 나온다. 여기까지가 고등 하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식을 넣었을 때 요걸 2개를 잘 관찰해가지고 얘와 얘가 2배가 된다는 걸 캐치하는 거. 요거 어떻게 보면 수학 원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라면 이 문제는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m이 1이고 n이 0이니까 자, 얘는 있으나 마나네 형님들 따라서 y는 2의 x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자, 역함수를 구합니다. x랑 y를 바꿔요. 자, 이것도 고등학교 하내용이에요. 따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으니까 얘를 없애고 싶어요. 즉, 요놈이 궁금하니까 로그 2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 빼기 1은 로그 2의 x가 되니까 요거 이항해주면은 답은 몇 번? 3번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약간 운상고쌤이 착해가지고 이 정의역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이렇게 적어줬는데 싸가지없는 학교 가면은 여러분들 요거 정의역 안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늘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정의역은 뭐야? 진수 조건이 되는 거야. 진수가 성립하려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1보다 크다. 맞아요? 얘는 0보다 크다. 근데 운상고쌤은 착해가지고 그냥 적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런 것도 잘 봐두세요. 자, 2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좀 정리 좀 하자. 자, 원래 역함수랑, 자, 예를 들어 역함수랑 역함수의 인버스는요, 얘가 항상 만난다라는 게 절대 보장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만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y는 x 위에서 생긴다는 친구가 졸라 많은데 그거는 반드시 증가함수가 보장이 될 때만 된다고 내가 피토하면서 옛날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얘 증가함수잖아요. 그래서 y는 x 위에서 만나는 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하세요. 자, 이거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2분 뒤에 지우고 그 다음 메인 문항 볼게요.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될 문항이었어요. 너무너무 개념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항상 여러분들이 역함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거를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좀 배점도 컸죠? 5.2점이면 배점이 좀 큰 편입니다. 객관식 치고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배점을 크게 준 거 딱 느껴지네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연립하는 것도 조금 이제 약간 내공이 부족한 친구는 요 연립이 꽤 어려웠을 거예요. 저 연립하는 것 자체가. 정리 안 되신 분 다 됐죠? 지울게요. 굿. 자,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어떤 문제에서 괴롭힘을 당했나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바로 요 문제. 따라라랑. 자, 이거 생각보다 틀린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문제도. 자, 이 문제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요, 하고 풀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림을 배율에 맞게 잘 그리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밑이 같아요 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밑이 같다라는 걸 눈치를 챈 친구들은 얘를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로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얘가 3이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 3이니까 요렇게 쓰게 되면은 원래 그래프 요 왼쪽 거를요, 위로 3만큼 그대로 올린 거니까 곡률이 똑같아요 라는 걸 캐치를 반드시 했어야 돼. 곡률이 똑같다.
유리함수랑 2차 함수에서는 공률이 여러분들 K값과 A값이 결정을 했듯이 로그 함수의 공률은요, 요 밑이 결정하게 돼요. 밑이 같으니까 공률이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있었더라면은, 아, 이 그래프는 좀 그래프로 좀 제대로 그려야 되겠는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제대로 그려볼게요. 얘가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1과 4, X는 1과 X는 4니까 얘가 이지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맞냐? 요렇게 둘러싸인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넣어보세요. 1 집어넣으시면 모든 로그의 기본은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 4를 한번 넣어보세요. 4 집어넣으면요, y가 2가 되는 거 보여요? 일부러 계산 좀 쉬우라고 이걸 넣어줬어. 4,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다 같이 3만큼 딱 올린 게 바로 이 그래프니까 다 같이 3만큼 올리게 되면 1,0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얘는 1,3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맞니? 그리고 여기는 4,2는 다 같이 3만큼 딱 올라가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4,5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 공률을 그대로 합동인 거 올려주는 거니까 요 지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가 할 수가 있냐면, 아, 이게 똑같지 않네요. 요 정도 되구나. 미안. 그림을 좀 배율 맞춰서 그릴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우니까. 자, 여기가 이렇게 같게 되면서 모든 걸 똑같이 올린 거예요. 4,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공률을 그대로 맞춰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쌤, 어차피 이거랑 합동이니까 내가 만약에 얘를 보조선을 요렇게 이으시게 되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이 넓이를 구하느니 그냥 얘를 넣어서 이 직사각형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3이고요. 여기 높이가 3이 되니까 3, 3은 9. 답은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것도 고등학교 1학년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테크닉이에요. 공률이 같을 때 고지고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센스껏 구하는 거. 선생님, 이거는 따로 필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밑이 똑같다. 그 말은 공률이 같다. 그리고 로그2의 8이 3으로 보였으면, 아, 원래 그래프를 3만큼 올렸으니까 그림만 제대로 그리시면 직사각형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림을 또 예쁘게 그리는 것도 중요했겠죠. 대충 그리셨으면 안 보였을 거예요. 선생님,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텐데 이거 틀리면 너무 아쉽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었는데 이거 개나 소나 맞출 수 있는 진짜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이거는 좀 연습이 부족한 친구들은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정의역에 관련된 문제인 거 보니까 지수함수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얘는 어쨌든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보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봐봐. 여기가 지금 x가 y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함수는 fx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x만 있는 게 좋아요. 나라면은 이 1 플러스 x를요, 3 곱하기 3의 x로 이렇게 보려고 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x랑 y의 관계를 보는 게 함수잖아요.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2의 마이너스 2승이 4분의 1이거든요. 요걸 내가 4분의 1에 x로 이렇게 봤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y는, 이 함수는 이렇게 돼요. 4분의 1에 x 곱하기, 자, 이거 곱하기입니다, 형님들. 3 곱하기 3의 x 플러스 16분의 1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니? 어차피 곱하기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보내도 되거든. 그래서 내가 3을 맨 앞에다 보낼게. 3.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 x랑 요 x가 똑같아요. 심지어 20개랑 20개랑 양수예요. 그냥 니들 꼴린들 합쳐도 돼요. 합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4분의 3의 x로 요렇게 돼요. 요게 좀 어려웠다. 요게 조금 어려웠다. 이 뒤로는 니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개 쉽죠? 왜요? 쌤! 얘가 1보다 작아요, 밑이. 그럼 얘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요. 감소함수, 요렇게. 내가 원하는 x라는 놈은, 자, 이미 우리가 x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니까 여기만 궁금하다는 뜻이에요. 됐노? 야, 최소값을 구한대. 함수의 최소값은 높이를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제일 낮은 데가 여기야, 여기. 한마디로 2를 집어넣었을 때가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2를 x자리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3에 16분의 9 플러스 16분의 1이 되면서 16분의 28이 되겠네요, 형님들. 괜찮니? 4로 약분이 되네요. 4분의 9.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아, 병시 47 28이죠. 4분의 7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2분 정도 줄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함수는 보통 우리가 y는 해서 x로 기본 단위로 표현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 문제는 보시면 2x도 섞여 있고 x도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얘를 x로 표현을 하고 얘도 x를 표현하려면은 3의 1 플러스 x를 3 곱하기 3의 x로 보시고 2의 마이너스 2x를 4분의 1 곱하기 x 형태로 보시게 되면은 얘를 모두 x로 통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생각을 하시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1분 뒤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안 어렵죠? 근데 이게 100점이 높았어. 5.1. 그 말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약간 내가 풀면 쉽지만 니들이 혼자 풀면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정리 다 됐죠? 지우 정리됐니? 오케이. 자, 다음에 이거 볼 건데, 자, 이 문제는 내가 3분 정도 시간 더 줄게요. 여러 문제 한번 보시고 나서, 왜냐면 이 말이 기니까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서 내가 풀리 같이 들어갈게요. 자, 3분 정도만 더 고민해 보세요. 이 문제는 내가 풀어주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파라미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상수라는 조건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상수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얘는 숫자로서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보시고. 자, 시작! 상수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고 상수는 일정하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그래서 K만 상수라 생각하면 안 돼. 이 문제를 풀 때 상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환기량이 일정하다라 보여요. 얘 또한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환기량마저도 상수 취급을 해야 된다. 즉 Q가 환기량이잖아. 저게 매번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일정하다라는 말 상수랑 똑같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놈이 일정해? 그 말은 상수라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해봐. 다시 풀어보세요. 자, 쉣. 잠깐만. 다시 봅시다. 자, 이런 문제 푸실 때,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거를 막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분석할 필요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파라미터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Q, K, T, V, 뭐 C0, CT, 뭐 0.03 요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얘 환기량입니다. 자, 환기량.
이번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적는 건 나쁘지 않아요. 환기량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t가 여기 있는데, 자, t는요, 뭔가 측정하고 나서 몇 시간 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경과 시간을 얘기를 하겠네요. 자, 얘는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단조건 보세요. 자, K는 양의 상수. 자, 여러분들 상수라는 조건은 이런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먹혀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상수야. 안 바뀌어.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어디 보자. 그 다음에 V 적혀있네. V. 자, V는 실내 공간의 부피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부피야. 부피. 실내 공간의 부피. 자, 그 다음에 C0라는 말이 나와 있네. 자, C0는 여기 있네요. 초기에 농도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얘는 초기 농도야. 얘는 초기. 그리고 CT는 뭐냐면 이 T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농도가 되겠습니다. 후기 농도가 되겠네. 후기 농도.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분석 완료. 자,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실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이고 환기량이 일정할 때, 자, 요것도 별표 치셨어야 돼요. 환기량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환기량이 Q잖아요. 일정이라는 말은 사실상 상수랑 똑같은 거야. 안 변한다는 뜻이야. 영어로 컨스탄트거든, 컨스탄트. 그러니까 K만 지금 여러분 상수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Q라는 이 식기마저도 여러분 사실상 안 바뀌니까 상수네 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대입하고 외우는 새끼들 이런 문제 못 풀어요. 자, 그 다음에 환기량이 또 일정하대. 근데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0.83인. 초기 농도가 0.83? 그 말은 C0가 0.8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환기를 시작한 후 1시간 뒤에 그 말은 T가 1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보시오. 그랬을 때 0.43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거는 얘가 0.4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근데 또 환기를 추가적으로 더 했더니 0.08이 됐을 때 그때의 T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걸 적어 보겠습니다. 자, 환기량 Q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K 곱하기 자, 우리가 지금 T가 1일 때, 그 1시간은 지났을 때 보고 있으니까 1였다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간이 안 변했어요. 자, 이것도 문해력을 물어봤던 거예요. 공간이 그대로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요런 교실이라 생각해보세요. 교실 있는 데서 1시간이 지나든 3시간이 지나든 공간이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는 부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 V도 사실상 상수이구나라는 걸 캐치하는 게 또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운상고 쌤이 국어 잘하는 애들을 좀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학 잘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V도 상수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요게 좀 어려웠어. 말귀를 알아들었어야 됐거든. 자, 그러면 여기는 0.43 빼기 0.0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C0가 0.83이었으니까 0.83 빼기 0.0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언제냐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등호를 쓰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얘가 Q인데요, 형님들. Q가 환기량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Q는 늘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운 버전의 식을 세우더라도 요 Q와 이 Q는 같기 때문에 그냥 등호로 놓을 수 있다는 게 또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이해되냐? 지금 다 국어 문제예요. 여기 K도 상수니까 그대로. 맞아요? 나는 그때의 T를 원해. T. 요렇게. 됐니? 부피 안 변해. V. 요 V랑 요 V는 완벽하게 같습니다. 이코를 로그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0.08이 될 때니까 여기에 0.08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0.08 빼기 0.03은 똑같아. 여기 0.03 똑같아. 근데 여기는요 초기 값을 집어넣어야죠. 알겠죠? 초기 값이 얼마입니까? 맨 처음 값 0.083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미안. 잠깐만. 0.43으로 가야 되는. 미안. 43. 0.43으로 가야죠. 미안해요. 안 썼죠? 0.43.
맞냐? 잠깐만요. 0.08이 됐을 때 시작한 0.08 이거 맞고요. 초기 값이 1시간 미안해요. 초기가 0.083 맞네요. 미안해요. 0.083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 읽었어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0.083. 8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T를 원하잖아요. 자, 잘 봐봐. 근데 지금 내가 박스치 요 새끼가 같은 Q로 일정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약분이 가능해요. K 약분 같아요. V도 약분 왜?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는 T가 여기 있네요. T를 이쪽으로 옮긴다 생각하세요. 그럼 T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값을 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 자, 여기는 뭐가 되냐면 0.8 여기 하시면은 0.05 이렇게 되겠네요. 형님들 맞습니까? 여기는 계산하시면 로그 0.8 요거 해주시면 0.4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요 5 이게 8 나오려면 16이 돼. 16 곱하기 5가 8이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얘가 로그 16이랑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딱 2배 차이 나죠? 로그 2가 됩니다. 그럼 로그 16은 로그 2를 4번 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배 차이 나겠네요. 답은 몇 번? 4.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됐니 얘들아? 요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정하다라는 말을 상수로 보셔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공간이 안 변한다는 거를 너네들이 캐치를 하려면은 요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국어였습니다. 사실상. 됐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요거는 상수가 뭔지 느껴주시고 공간이 안 변했어요. 공간이 안 변했다는 얘기는 V도 상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것도 애새끼들 생각보다 많이 틀렸거든. 이건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 이거는 수능에서도 꼭 물어보는 거거든. 이건 틀리면 안 돼. 보니까 운상고 쌤이 약간 뭐라 하지? 약간 낚시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능형으로 되게 많이 냈어. 어렵진 않더라도.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논술형 2번. 자,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골 때리는 게 뭐냐면 합성함수처럼 2차 함수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로그 AX였으면 문제가 졸라 쉬웠을 텐데 얘가 지금 합성함수처럼 새로운 2차 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범위에 대해서 얘의 값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로 고등학교 1학년의 심화 버전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A가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이긴 할 텐데 얘가 증가일지 감소일지 모르죠. 수학은 모르면 나눠야 돼. 절대값으로. 첫 번째.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될 때, 자, 두 번째. 아니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하튼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fx는 요지랄하게 될 거고요. 얘는요 요지랄하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인풋으로 들어간 이 친구가 문제예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0이라는 친구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요. 여기 축이 뭐냐면 두근의 합이 반띵이 됩니다.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2예요. 그 반을 나누면 얘가 x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핑크색 박스 요 친구 2차 함수가 0과 1 사이에 어느 범위를 가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가 1이니까 0은 이쪽에 있어요. 따라왔습니까? 그럼 나는 이 fx 핑크색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지금 그리는 여기 파트만 궁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이 친구의 높이가 궁금한 거니까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높이가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9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1 빼기 2 플러스 10이니까.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요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얘의 높이가 10에서 9까지 나온다라는 거니까 얘의 값은요 9에서 10까지밖에 못 갖는 거야. 언제? 요 범위가 될 때. 자, 그러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서 요 범위에만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9고 여기가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여기가 9고 여기가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새끼 높이가 궁금한 거니까 핑크색 여기만 궁금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냐? 자, 그러면 잘 봐봐. 증가함수 때 최대값은요,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크니까 예일 때 최대값이 될 거고요. 감소함수일 때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9일 때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높이가 10일 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10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되겠네요. 최대값 마이너스 1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높이가 최대값이 언제냐면 요 자리에 10을 넣었을 때요. 그래서 로그 A에 10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게 1일 때가 얘가 10이 되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라는 게 역수란 뜻이거든. 이 암산으로 되냐?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0분의 1은 1보다 분명히 작아야 되는데 얘가 조건이 A가 1보다 크다니까 걸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러지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9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마이너스 1이 최대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코를 로그 A의 9가 되면서 얘랑 같을 때가 1인데 마이너스니까 A는 암산으로 9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A가 9분의 1이야. 근데 9분의 1 보시면 0과 1 사이 분명히 맞죠?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9분의 1이다. 자,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니까 맞추지 못한 친구들은 반드시 공부해서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